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저께인가?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가는 거 뭐 간신히 통과는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을목의 나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 민초 이런 표현도 있고,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대단히 많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을목한테 재성이, 그러니까 재물이 되는 게 다 토입니다. 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그리고 건설사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맨날 짓고 부수고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목의 나라다 보니까 각각 개개인 국민 여러 사람들의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목이라는 거 자체가 성장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거라서, 그 대신 이제 변화도 을목이다 보니까 빠르죠. 간목은 좀 덜 변화한다고 치면.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는 좀 그 토를 통한, 당연히 이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땅이 이제 튼튼해야 되고 넓어야 되고 좋은 건 맞는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부동산에다가 계속 때려 붓고 한 걸로 이제 멈추고, 정말 이제 사람에게 좀 돈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목 기운을 직접 키우는 데 있어서. 근데도 아직 이제 원래 사람들이 벌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건설이나 그런 아파트 이런 걸 통해서 재물을 얻은 게 경험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 그런 걸 지금도 계속 하게 되어 있는. 이미 작년 정도에 저가 다니는 금융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충격이 올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걸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수면 아래 내려둘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당장 뭐 태형건설 말고도 지금 울산에 있는 두 개 또 나름대로 크다고 하는 건설사들이 거긴 아예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그건 뭐냐면 신청하면 채무가 다 동결돼 버려요. 그리고 가압류도 못 걸고 공매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킬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빼돌리고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채무를 동결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 빌려놓고 이제 갑질하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여러 가지 거래를 했던 데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사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어쨌거나 그런 기업을 운영해서 벌었던 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거든요. 지금 태형건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SBS 지분입니다. 그 방송국 지분이고, 그게 이제 생각보다 평가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다 팔면 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내놓기 싫은 거죠. 방송국을 내놓기 싫은 거죠. 모기업이 태형건설임에도 불구하고, TY홀딩스라는 중간에 지주회사 같은 게 있고, 거기가 SBS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안 내놓으려고 했다가 이제 대주단 회의 때 한번 사단이 나고, 금감원장 및 산업은행장이 개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그걸 담보로 하겠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같이 이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돈 욕심이 많아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거 방송국이라는 걸 자체가 허가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파생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여파나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쉽게 내놓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신호탄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태형건설이라는 어쨌거나 도급순위, 건설사에서는 이제 도급순위를 따지는데 도급순위 6위예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회사인데 얘가 신호탄을 던지면 그 밑에 있는 줄줄이 이제 힘든 애들은 야 우리도 사재 내놓지 말고 저렇게 갈까라고 해서 벌써 울산에서 2개씩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이프 명의로 뭐 해놓고 뭐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동결되면 이제 그 관리인이 들어와요. 채무관리인이 들어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내고 돈 빌려가지고 운영하면 돈 벌겠죠. 당연히 뭐 옛날만큼 사업이 잘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신호탄인 것 같고, 과연 이걸 총선 전까지 막을 수 있을까도 지금 문제긴 한데, 뭐 명리학적으로 그냥 보면 내년에 이제 월운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4월 전,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 기회에 우리나라 전 국민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콘크리트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이 평당 3천이 넘어요. 거의 이제 뭐 강남은 억이고요. 그 외에 평균으로 쳤을 때도 거의 4천, 5천에 가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취직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신입 연봉이 4천이 안 돼요. 한 평도 못 사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벌써. 근데 그게 저도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보지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런 땅의 가격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뭔가 땅이라는 건 어쨌거나 곡식을 키우든 뭐 뭘 자라게 하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구라는 어쨌거나 그 토라는 성향 자체가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키우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거보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 믿을 거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근데 이제 자꾸 땅에다만 돈을 갖다 박으면 사람에게 교육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 보내는 거는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예, 그건 시험 보는 기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독서, 책 읽는 거? 우리나라 성인이 1년에 평균 책 2권도 안 읽습니다. 그거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거 자체가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을목들한테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되게 쉽게 접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도서관은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그냥 가서 뭔가 책을 보고 내가 즐겁게 뭔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책을 관리하는 식으로 합니다. 바코드 찍고, 아니 뭐 당연히 도서 관리 하니까 그거 필요하지만, 책을 그냥 쉽게 접하게 하고 그 책이 낡거나 뭐 없어졌으면 다시 재출간하거나 그런 출판사를 지원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냥 놀이터처럼 갈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 가보면 특히 대학도 도서관 가보면 전부 고시 공부하고 앉았지 거기서 책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뭐 해리포터 같은 책 재밌으면 애들이 많이 빌려가면 10질, 100질 사놓고 여러 명이 돌아가서 보길 하면 되는데, 한 질 사놓고 1권 없으면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1권 나올 때까지. 누가 같이 반납할 때까지. 그런 방식이 대단히 잘못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을목의 나라다 보니까 토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들이 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는 하는데, 항상 이제 물죽필반이라고 극단으로 가야 바뀝니다. 뭐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뭐 모니터들하고 유튜브 찍는다고 보는 사람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게 바뀌겠어요? 그거 한 400만이 봐도 바뀔까 말까인데? 세바시 나오는 사람들 뭐 강의 열심히 사람들이 다 듣죠? 그거 듣고 그 몇 명이나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결국은 환경이 그거로 가야 그 반대의 물결로 바뀌고, 그게 흐름이 되고 시대의 운이 되면 그게 바뀌지 않는가 싶고, 그런 기회가 이제 슬슬 오고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건설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또는 뭐 그런 건설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좀 투자하고 그런 쪽의 사업을 더 하시면 그게 본인 사업에도 유리하고 나라에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목을 키우기,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책을 읽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근데 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일 쉽게 우리가 접하는 게 나무예요.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물하고 양분인 토양하고 햇빛이 필요해요. 물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 줘야 돼. 내가 어쨌거나 취직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전에 학생인 사람들이 알바하느라고 공부를 못 합니다. 그게 벌써 잘못돼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편안해야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라고 하는 토양이 이제 아까 얘기한 도서관 같은 거, 그런 장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애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거를, 체육관 같은 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에는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주말마다 잠궈 놓고 돈 받아가지고 대여해줘요. 국가가 만들어준 학교인데. 난 세금 냈는데. 그걸 영리 목적으로 씁니다. 학교에. 전 그런 거 다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오픈해야지. 애들이 언제든지 농구하고 싶으면 가서 농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배드민턴 하고 싶으면 하고, 거기서 뒹굴거리고 싶으면 뒹굴거리고. 왜 그 땅을 왜 갖다 놓는 거예요? 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토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칭찬입니다. 칭찬. 잘한다, 잘한다, 칭찬. 근데 이제 그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칭찬이란 것도 예를 들어서 독후감 대회 같은 거를 상금을 많이 주고 하면 책을 읽는 문화가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런 거를 또 유지보수 해야 될 거잖아요.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그런 거 지원해 줘야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집이 가난해서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는 애라서 방학 때 급식 못 받아 먹으면 이제 알바라도 뭐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애들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왜 그게 뭐 그냥 뭐 퍼주기식 행정이고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배 걸지 않게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회에 다시 기여해서 세금도 내고 잘 살고 하는 게 선순환 구조인 거고, 그게 만들어져야 을목인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자꾸 다 돈 하는 재성의 시대다 보니 그걸 자꾸 이제 건설에다 써서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